그래서 무인 서비스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나누겠어요. 네. 무인 서비스. 요즘 정말 많죠. 뭐 예.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셨을 때 고속도로 하이패스. 아, 그렇죠. 예, 제일 흔하죠. 그리고 셀프 주유소도 그렇잖아요. 버스 탈 때도 무인이에요. 사실 그렇네요. 예. 예, 예. 지하철도 카드 무인. 찍으니까. 예.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티켓도 뭐 무인. 자판기로도 뽑잖아요. 아니 그 카드. 공중전화도 카드.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많이 쓰시는 게 배달 어플 있죠. 맞아요. 예, 혼자 사시는 분들은요. 뭐 집에서 입번 끝 안 하고 예. 집에서 그냥 음식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계산할 때도 돈 얘기도 안 해요. 카드만 내면 다 해야 돼요. 왜냐면 어플에서 결제가 다 끝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대형마트 가서 이제 캐셔분들 계신 거 말고 요즘 무인 계산대 많이 해요. 예, 저도 오래 봤는데. 예. 예. 그 영화관, 그러네요. 티켓, 네, 예. PC방도 그렇고요. 카페, 햄버거 프랜차이즈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 앞에서 내가 뭘 먹을 거다 누르면 예. 이제 그리고 카드나 현금으로 기계에 넣고 주문이 끝나는 거죠. 운영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많이 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커피를 요즘에 머신이 내려주잖아요. 예. 근데 이게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90초면은 커피 2잔을 완성시킨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특히 편의점은 24시간 이제 운영을 하시려면 전기요금이나 점포 돌리는 비용 요금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또 사람을 고용하면 야간 시급이 더 세죠.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야간의 강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예. 고려했을 때 안전이란 면에서도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인 편의점이요. 그 애초에 문을 안 열리게 해놨어요. 휴대전화 어플로 회원 인증을 하면 딱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편한데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너무 딱딱하고 뭐 차갑다. 예. 이것저것 나는 물어보고 싶은데 난감할 때가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문제는 노령층입니다. 감정적인 소외감을 넘어서 아예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딸 하나 가는데 네. 제가 한 20년, 30년 뒤에 노인 되면 제가 이거 못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젊은 분들 40대 분들도요. 예. 종종 물어보세요. 예. 왜냐하면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70대 어르신들도 요즘에 뭐 유튜브, 뭐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많이들 하시지만 예. 그 정도 수준이고요. 뭐 예매 발권 거기서 더 넘어서 모바일 결제, 신용카드 연동하거나 예.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마트에서 무인 계산대 이용하다가 그거 하려면 뭐 물건 어디다 정확히 올려야 되고 기다리고 버튼 누르고 뭐 포인트 카드 해라 뭐 이런 게 그렇죠, 많다 그렇죠. 보니까 헤매다 보면 이제 뒷사람들 눈치 보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좀 있으면 2달 있으면 설이에요. 그렇죠. 근데 KTX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명절 때마다 서울역에 줄 길게 서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집에서 따뜻하게 안 춥게 그렇죠. 예약을 할 가능하죠, 수 요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빨리 사람이 다 몰려야 되니까 클릭 타이밍 빨라야 되고 뭐 새로 고침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티켓 확인까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명절뿐이 아니라 평소에도 서울역 매표 창구 보면은 줄 서서 표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이미 다 해왔기 때문에 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노인분들은 이용하지 못하니까 몸으로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정 좌석은 앱에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석에 못 앉고 자유석 입석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무인 발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좌석 획득이냐 아니냐예요. 그렇죠. 기회의 박탈. 예, 기회 박탈. 예, 이럴까요? 금융거래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앱으로 계좌이체만 하는 게 아니라 통장을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을 안 가도 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그냥 카메라로 스캔해서 그렇죠. 하면 통장이 바로 생깁니다. 적금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또 절감이 되니까 모바일 통장 개설한다고 하면 우대금리를 더 크게 줘요. 예. 근데 그러면 이것도 또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고요. 종이 통장 없어진대잖아요. 네, 은행으로서는 뭐 종이 통장도 비용 발생이니까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국내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은요. 올 6월 말 기준입니다.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거래하는 인구가 100명 중 49명이고 실물 통장 사용하는 창구 거래 비중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종이 통장 이 발행 자체도 돈이 들지만 여기서 잃어버리고 훼손되고 또 인감을 바꾸고 이런 재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발급 수수료가 연간 60억 원에 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20년 9월에는요. 종이 통장 발급할 경우에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돼야 합니다.
그 10원짜리 동전 없어지는 이유가 만드는데 20원 들어간대. 그거 맞아요. 그렇죠. 예. 요즘 또 뭐 쓸 일이 없죠. 자판기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디지털 금융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종이 통장 폐지는 사실상 역차별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 정말 생활과 맞닿는 부분들인데 예. 시민분들 어떻게 평소에 느끼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아날로그 세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뭐. 그러니까 일단 겁이 나고 마트 쪽에 이제 자동 계산하는 거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우리 아들들은 잘하던데 뭐 나는 뭐 도대체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줄 서 기다리는 게 마음 편하죠. 그냥. 습관만 되면 가능한데 그 전까지가 어려운 거죠. 저는 항상 그 사람과 예전처럼 했을 때 뒤에서 기다리면 제가 인내심이 부족한지라 조금 짜증이 날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햄버거 안 먹고 그냥 나갈 때도 있고, 근데 이번에 무인계산기가 들어오면서 그런 일도 없게 되고 빨리빨리 되고 학교 가기 전에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가장 큰 장점은 시간 단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젊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쓸 때 보면은 이게 메뉴를 찾는 거라든지 그리고 결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좀 익숙지 않을 때가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면대면으로 사람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그리고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약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손님들은 좀 불편한 거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기계를 좀 잘 만지는 편이어서 불편한 건 없었는데 무인계산기는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기계를 못 만지는 사람이 이 기계를 만짐으로 인해서 뒤에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것도 좀 저는 별로였고, 변경할 수 있는 주문 사항이 생기면 사람한테 말해야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그랬으니까. 예. 늘 그랬으니까가 무섭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그거를 예.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거든요. 경로, 가던 길로만 쭉 간다. 예. 그 익숙해진 건 바꾸고 싶지 않다는 심리인 거죠. 예전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그 내비게이션 활성화될 때 저는 내비게이션 말을 다 믿었는데 굳이 그걸 안 듣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대요. 내가 가던 더 돌고 도는 불편한 길이어도 가던 길로 가겠다. 이런 고집을 부렸던 기억이 나네요. 지난주에 제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한번 갔는데 고집을 피우고 이제 갔거든요. 네. 근데 원래 내비게이션 길 알려주는 거 가야 되더라고요. 길이 막혔던 걸 몰랐어요. 여자 말, 내비 말은 잘 들으라는 그런 얘기가 미스 있죠. 내비께서 하시는 얘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이제? 이게 사실 뭐 지자체 문화회관이나 체육시설도 잘 다니시다가 온라인 예약제로 바뀌면서 갑자기 등록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노인 세대 안에서도 격차가 갈려요. 그럼요. 그 주변에 자녀가 있거나 젊은 사람들. 문화센터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청에. 그런 분들은 빨리 배우세요. 그렇죠.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마다 이런 어르신들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해주는 그런 수업들을 개설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수업을 근데 다 들을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또 격차가 생기고 또 노인 1인 가정이나 노인만 사는 부부 이런 분들은 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격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좀 사람이 안내하는 것들을 그 쿼터제로 의무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비용이 든다 이런 반론이 분명히 나올 테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모든 걸 비용 절감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어르신들의 마을 공동체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자는 얘기인가요? 네. 제 생각으로는 이거야말로 노인 경제 창출을 위해서 좋을 수 있어 보이거든요. 노인들이 가게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좀 줄여주고 안내게 해준다든가 토지 용도를 변경해서 상가로 쓸 수 있게 해준다든가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빈집이 많아서 슬럼화된 곳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뭐 비행 청소년 문제나 안전 문제 등이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점포를 꾸려줄 수 있는 거죠.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하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노인들의 그 사회 참여 이끌어내는 거겠죠. 네. 일본이 우리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를 맞이했잖아요. 시골 마을에 리조트를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 모여서 유니폼 입고 깔끔하게 꾸민 분들이 손님 맞이 홀 서빙 주방 담당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사실 서울에 있긴 해요. 그래요? 레스토랑이. 네, 희귀한 케이스라서 지금은 오히려 젊은 분들이 핫플레이스로 신기한 곳으로 지금 SNS에서 찾아가고는 계시거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일하는 노인들의 자기 노동 착취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또 다른 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어르신들은 생계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회에서 느끼는 소외감 이런 게 더 크다고 보거든요. 아직 내가 쓸모 있고
쓰임이 있고 이렇게 느끼는 게 사회통합 관점에서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인들도 불편하실지 모르니까 어르신들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하는 게 결국 이제 사회 보탬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디지털 소외 현상 겪는 분들은 이제 사회가 나를 무시한다,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쌓이다 보면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예.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디지털 소외 현상이 어르신들만 겪는 건 아니에요. 장애인들, 그 무인기기 터치 스크린이 키 안 닿거나 예. 뭐 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때가 또 온단 말이죠. 예. 사람이 필요할 때. 방금 좀 일본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의 치매 어르신들로만 구성이 된 예. 그 식당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가끔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잘못된 메뉴가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느리고. 그걸 감수하면서 먹는 건가요? 예. 그런데도 아, 내가 어쨌든 가서 사회에 보탬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부러라도 좀 시간 될 때 불편해도 가는 거죠. 아. 이 세상을 위해서. 예. 그래서 서로 도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배제되는 사람을 최소화하고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는 그런 모바일 격차 종합적 정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들한테 절대 할머니, 할아버지 하시면 안 돼요. 안 들은 척 하세요. 아줌마, 아저씨 이래야 돼요. 그런가요? 90세라도 아줌마, 아저씨라고 그러셔야 됩니다. 절대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요.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아, 그러세요? 예. 요즘 제가 가끔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볼 때 할머니 그러면요. 못 들은 척 하세요. 그러다가 아줌마 그러면 나? 아, 진짜요? 네. 절대 아줌마, 아저씨입니다.